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꾸준히 설명을 드렸죠. 주도주를 들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상승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독하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라는 것은 여기 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상승장의 특징이 뭐냐? 지수를 끌고 주도주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데 주도주만 상승해요. 주도주만. 이게 상승장이 전체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사한 시장입니다. 차별화장이에요. 상승장은. 그래서 과거에도 주도주를 제외하고는 크게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대 이제 금리 인상기에 이제 트로이카주를 제외하고는 크게 재미를 못 봤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도 차화정, 전기전자 이런 거 없었으면은 재미를 못 봤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올라오다 꺾여요 다. 크게 재미를 못 봐요. 바닥보다는 좀 낫죠. 근데 주도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큼 재미를 못 봐요. 2015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소비 관련주, 바이오주, 건자재주 없으면 재미를 못 본단 말이에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반도체주 없으면 굉장히 소외가 되겠죠. 제가 이거를 작년 1월에 영상을 올려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거는 반도체입니다. 이게 미중무역 협상이 잘 돼가지고 좀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2019년 3분기 정도에 바닥을 찍을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4분기 정도에는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다. 왜? 인텔에서 이제 신규 CPU가 출시되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대기 수요가 이제 메모리를 구입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가격이 작년에 계속 이렇게 작년까지 계속 하락한 이유는 인텔에서 CPU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각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은 굉장히 이제 서버용 이제 PC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좀 생겨서 디램 가격이 내려가고 대기 수요는 많이 늘었는데, 인텔에서 이제 10나노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진통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죠, 공급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름에 AMD에서 인텔의 이제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상대도 안 됐었는데, 리사수 CEO가 아주 가성비 좋은 라이젠 신규 제품을 들고 와서 AMD가 굉장히 인텔을 위협할 정도로 약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CPU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항상 고가 전략을 취했던 인텔이 AMD 제품에 지금 위기를 느끼고 이 가격은 안 되겠다 싶어서 고가 정책을 계속 유지해왔던 인텔이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CPU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컴퓨터 살 때, 구매할 때 예산을 측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3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각자 사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겠죠. CPU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뜻은 남는 금액을 그냥 돈으로, 현금으로 세이브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품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 거예요.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은 메인보드 같은 데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저라면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램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메모리 쪽, 그리고 VGA 쪽, 저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 쪽에 아주 전문가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램하고 VGA 쪽을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하고 성능 비교하고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처럼 메모리가 싸다면 메모리는 일단 늘려놓고 그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VJ를 보겠죠. 아니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던지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지금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 1.41% 올랐죠. 일주일 사이에 1.41% 올랐고, 한 달 사이에 벌써 11% 이상이 올랐어요. 11.56%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해서 바닥을 찍고 턴되기 시작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눈으로 확인되는 거죠. 거기에 이번에 이제 우리 설 연휴, 중국으로 치면 뭐 춘절 연휴도 있고 새 학기도 시작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공급자들이랑 뭐 공급자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공급자들이죠. 공급자들과 데이터 센터 쪽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랑 지금 가격을 조율하고 뭐 수량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뭐 계약이 체결된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는 거예요. 재고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졌던 것들이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턴되기 시작한다. 요 개념만 알고 계셔도 반도체는 이제부터가 진짜구나. 지금 올라온 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보면은 물론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제가 과거에도 이제 5G 쪽 같은 경우도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면서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화웨이의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었는데 화웨이를 때리면서 삼성전자 오히려 더 굳건히 지키는 계기가 됐고 뭐 이런 전체적인 업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요 43,500원, 44,000원 요 구간에서 한 50%를 담아도 이상하지 않은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 2020년까지만 봐도 2021년까지 볼 수 있느냐는 좀 더 봐야겠지만 적어도 올해 2020년까지 들고 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50%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인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43,500원, 44,000원 이 구간에서만 매수하셨어도 뭐 40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50까지 나오겠죠. 여러분들 계좌를 잘 보세요. 내가 지난 반년 동안에서 한 50% 수익이 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만큼 수익이 안 난 거죠, 여러분 계좌 대부분 분들이. 엄청난 수익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40에서 50%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삼성전자만큼도 매매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럼 굳이 다른 어려운 종목들 테마주 가지고 막 매매하면서 세금 계속 내면서 거래세 내면서 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굳이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표 종목이니까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도주를 잡으면은 상승장에서는 주도주를 잡으면은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 종목만 왜 안 오르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외주인 거예요. 소외주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내 본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등 나오면 그냥 정리하고 주도주로 교체하셔야 돼요.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더 오릅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조정을 받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차이지 주도주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장 끝난 거 아니에요. 중간에 깊은 조정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조정 구간 기다려서 매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분할로 천천히 담으셔도 좋아요. 대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63,000 이렇게 막 저항 건드리는데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 받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63,000 돌파해서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던가. 나는 강한 종목을 좋아합니다.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거고 나는 싸게 사고 싶습니다. 뭐 아예 싸지는 않죠. 이제 싼 가격은 오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 가격보다 싼 가격은 저렴한 가격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거고 이건 성향의 차이입니다. 전 둘 다 좋아해요. 강한 종목도 좋아하고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착되는 종목 매매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30%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거 뭐 약간의 이제 뭐 규정을 이제 수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밸런싱을 조절한다거나 해서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업종들 뭐 MLCC 같은 경우 어제 올려드렸는데 MLCC라던가 전기차들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소비관리 다른 쪽으로 자금이 약간 분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바닥에서부터 40-50% 올라왔잖아요. 네. 주도주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나 조금 쉴게. 그래 니네도 조금 올라오든가 라고 여유를 부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주는 이제 시작이다. 가격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거고 올해 재고 소진되고 이제 가격 쭉쭉 올라가다 내년쯤 되면은 공급 부족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미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점 아닌가요? 고점 논란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봄이 됐던 언제가 됐던 조정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을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반도체주는 SK하이닉스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더 확실하죠. 이거는 여기는 그냥 아예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니까 10만 원 구간에서 지금 돌파 시도 하면서 이 구간에 아직은 못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진통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66,000원 구간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이렇게 한 차례 이제 78,000원 돌파한 다음에는 여기 구간을 이제 다시 이탈해서 66,000원까지 내려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78,000원까지만 나와도 매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83,000원 구간 넘어가면은 이제 강세 구간이 시작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상 최고가 돌파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돌파해서 10만원 구간 노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정말 잘해주고 있는 종목이죠. 저희는 뭐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하이닉스도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매도하고 뭐 좀 기다렸다가 10만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던가 아니면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던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너무 좋아요. 상승한 다음에 횡보 조정을 받죠. 그리고 또 상승한 다음에 횡보 조정을 받죠.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이닉스 수급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은 건 10만원 돌파할 때 다시 매수하는 거죠. 우리는 하이닉스로 이미 50% 이상의 수익이 났으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도 처음에 못 사신 분들도 매수 못 하신 분들도 이렇게 블록딩 나왔을 때 있죠. 이때 저희는 매수를 했습니다.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이때 과감하게 뭐 적어도 20% 이상 들어가서 20% 정도라도 들어가서 위쪽에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B하이텍 작년에 그냥 쌀 때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렴할 때 들어갔고 이건 이미 뭐 100% 이상 수익이 나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추후에 다시 보겠다 했는데 파운드리 쪽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 TSMC가 뭐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뭐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뭐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뭐 10위권 안에 들었던 종목이나 파운드리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부채가 좀 많아서 이 부채 정리하는데 좀 힘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부채를 돈 번 걸 다 부채 정리하는데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부채가 해소됐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수익 나는 즉시 다 기업에다가 투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쪽으로 어려워서 아날로그 반도체 쪽으로 집중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DB하이텍이 그럼 투자 여력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주주분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뭐 공장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뭐 강세를 보이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글로벌 추세에 맞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전혀 이상할 게 아니다. 이거는 추세에 맞는 종목인 거다. 글로벌 시장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4,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얼마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24,000원 간 다음에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거는 죽을 기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더 올라가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조정이 나와서 지금 가격까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뭐 나는 뭐 센 종목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뭐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터치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상승 시작할 때 요럴 때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3만 원 위만 유지해줘도 뭐 추가적으로 뭐 괜찮지 않나 싶어요. 대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만 정확하게 정해놓으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는 이미 한번 뭐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 탔으니까 다른 종목 옮겨 탄 종목들로 잘 가고 있으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추후에 다시 볼 수 있어요. 제가 DB하이텍하고 SK하이닉스는 한번 매도를 했어도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온 거니까 기업이 나빠서 나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참고하시고 자, 파운드리 쪽에 DB하이텍 있다는 팹리스 쪽에는 실리콘웍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4만 원 넘어가서
안착이 되면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승이다라고 했는데 한 차례 이탈은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탈한 다음에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4만 원 다시 한번 올라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 아래쪽에 뭐 3만 뭐 7,500원 이하 쪽에 내려온 다음에 매수를 하시거나 전후에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4만 원 넘어갈 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리코너스가 속을 좀 많이 썩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가 뭐 들고 있진 않지만 제 영상을 보고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LG그룹 계열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는 실리코너스도 이제 뭐 모멘텀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4만 원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뭐 이것도 저희 쪽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 10,000원 초반 10,000원 전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의 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테스는 그냥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2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조정 구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냥 들고 갈 만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회원 기간이 되신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수익이 이미 많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테스. 항상 꾸준합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반도체랑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뭐 강자로 뭐 삼성하고도 또 뭐 끈끈한 뭐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익 IPS도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대신 요 38,500원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매수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 혹은 돌파할 때 매수하라고 했어요.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좀 더 비싸 보여도 대신 모멘텀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44만 원 돌파하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뭐 48만 원 근처까지 갔죠. 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을 돌파하면은 그만큼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돌파한 거예요. 매수하는 힘이. 그래서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유닛 테스트 이 종목도 드디어 후공룡 쪽이 다 좋아진다. 16,000원 돌파하면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6,000원 돌파했어요. 이건 지금도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앞에 뭐 전공용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종합 쪽이나 아니면은 뭐 DBI텍처럼 엄청나게 막 올라온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뭐 좀 밀렸던 부분이 회복되는 수준인데 유니테스트도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테크인은 이제 18,000원을 돌파하면 매수하는 게 낫겠죠. 조정을 받거나 16,000원 이하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18,000원을 넘어갈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 종목이 계속 이제 뭐 제가 좀 갑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갑갑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말라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분출되기 시작하면 이 모아놓은 힘을 폭발적으로 분출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죠. 거래량이 죽지를 않죠. 과거 거래량하고는 아예 다르죠. 최근 거래량은 지금 이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제 뭐 15,000원대까지 뭐 혹은 16,000원 전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18,000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21선 올라오는 거 이격 좁히는 거 기다릴 때 혹은 11선 이격 좁히는 거 최소한 11선이라도 이격 좁히는 거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어제 오전에 이제 인적 분할이랑 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17,500원 여기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계속 돌파 못하고 밀리고 했었죠. 그래서 시간을 좀 들였어요. 그래서 뭐 포트레지스 쪽으로 워낙 뭐 강력한 업체인데 일본에서도 자꾸 우리나라 쪽을 못 버리겠다 해서 들러붙고 있어서 동진세미캠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건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산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솔브레인 보시면 알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저렇게 크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뒤통수 한 대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소재 쪽은 살릴 수밖에 없어요. 괜히 요즘 소부장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재 쪽 대장주들은 그냥 여러분들 하나씩은 꼭 들고 가셔야 돼요. 포트폴리오에.
독립사이켄도 17,500원 돌파하면 강해집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강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출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요거 8,000원대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벌써 2만 원 부근 왔죠. 2배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진테크라던가 뭐 DNF라던가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유진테크도 18,500원 돌파하면은 또 강해질 수 있는 종목, 17,000원 부근으로 왔다 하면은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DNF도 뭐 여전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것도 저희도 뭐 들고 있는데 20% 지난번에 한번 매수했다가 조정받을 때 2차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서 들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뭐 이제는 수익이 많이 붙어가고 있죠. DNF 같은 경우도 이제 10,000원 돌파하면서 넘어오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 없이 저희는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종목 뭐 1,500원 이하만 줘도 괜찮은데 만약에 뭐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뭐 아예 저 위쪽에는 다음 저항은 한 12,000원 정도 되니까 그 구간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관련주가 소개해드린 게 많은데 종목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섹터 중 하나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도 지금 추세 잘 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로 잘 살아남고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반도체주는 하나씩 가져가는 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이제 가격 상승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도주는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변함없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특히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숫자 3 하나만 남기면은 잘 봤습니다라는 표시로 저희가 알아듣고요. 좋아요는 뭐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상 열심히 올려드릴 테니 잘 참고하시고 혼자 하기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일기 아직 뭐 이제 며칠 안 돼서 마감 아직 안 했으니까 일기 또 가입도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